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함께 걷는 사람들.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 뭐가 힘든지 관심을 갖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할 사람이겠죠.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직접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릴레이를 이어가는 곳, 치유활동가 집단 공감인의 하효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감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자살 예방 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전까지에서는 자살 예방이라는 것들이라고 말은 붙여놓고 실제로는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나 혹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네. 이런 일들을 주로 했는데, 말 그대로 예방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자라고 네. 하면서 이런 치유 릴레이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시작되게 된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살 유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그때 그분의 얘기를 좀 깊게 들어줬으면 네. 과연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이제 후회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늘 일어나죠. 내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분 이 얘기에 귀를 좀 기울이거나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 네. 라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아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편이라고 근데 우리가 흔히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 이름은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여성한테 그런 것만 강요한다라는 우리 참여자들 네. 혹은 진행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네. 마음온으로 바꾸긴 했는데, 마음이 네. 따뜻해지게 뭐 마음을 불을 켠다 뭐 네.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어요. 바꾸긴 했지만 그렇게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형식으로 서로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네. 그 이후로 속마음 산책, 네. 속마음 버스, 네. 치유 릴레이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네. 속마음 버스는 아주 간단해요. 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 가족도 좋고 친지도 좋고 친구도 좋고 뭐 연인도 좋은데, 그 두 분이 내가 상대에게 평소에 잘 하기 힘들었던 말, 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연을 써서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해서 네. 버스를 태워요. 네. 그래서 버스가 구조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신청한 사람하고 이제 같이 온 사람이 둘이 앉을 거 아니에요. 네. 앉으면은 신청한 사람이 쓴 사연을 같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라 그러면 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평소에 잘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성만 버스를 신청했습니다라고 하면 남편도 그때 그 녹음된 걸 들으면서 아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네. 그다음 규칙은 간단해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면서 네. 주로 뭐 강변을 무로 돌겠죠. 경치 네. 좋은 데를 돌면서 이제 얘기를 할 시간을 주는 거죠. 네. 아내가 얘기할 시간 3분을 주면 네. 그 사이엔 남편은 얘기를 못 해요. 네. 오롯이 듣기만 하는 듣기만 거죠. 해야 되고. 중간에 끼어드는 게 없어요. 네. 지나고 나면 다시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요. 네. 그러면 들은 얘기를 가지고 다시 또 3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남편만 얘기하고 부인은 듣기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급히 가던 대화, 마음이 급하던 것들을 이렇게 모래시계라는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교대하면서 네.
서로에게 약간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얘기하는 도중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도 네. 주고 이러면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네. 하게 되고 듣는 사람은 상대가 얘기가 끊기더라도 중간에 내 말을 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은 오로지 네. 말을 들어야 하지 되는 않는 거죠. 이유까지도 상상하면서 네. 얘기를 듣는 거죠. 이 간단한 규칙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고 내려오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대표님,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요. 네, 중간에 치고 들어가다 보면 말꼬리를 잡게 돼요. 그렇죠. 어떤 네, 말의 큰 문맥이라든가 네, 이게 아니라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라든가 그렇죠. 어떤 네, 단어 선택에 대해서 네, 이렇게 네, 자꾸 다리를 걸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3분 동안은 오롯이 네, 듣기만. 네, 네, 또 버스를 타는 것도 좋은 게요. 네, 그 둘만 자가용을 탔다가 다시는 둘이 차 안 탄다는 부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버스는 그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속마음 산책 이건 뭔가요? 속마음 산책은 이제 속마음 버스와 좀 달라요. 네, 우선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아는 사람한테는 얘기하기 좀 민망하거나. 곤란한 것들이거나 네네. 혹은 괜히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뭔가 한 소리 듣지 않겠나? 뭐 음,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이제 네. 그럴 때는 산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는 사람은 또 뭐냐 그러면 둘 중 하나인데 자기가 한번 그 얘기를 했던 사람. 속마음 산책에 신청해서. 네, 네, 산책을 신청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의 역할을 했던 사람. 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는 그게 또 고맙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럼 나도 그 역할을 네,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손을 드는 사람과 혹은 우리 나편에서 전체 이제 대화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참 좋은 거구나라고 느꼈던 분들이 듣는 사람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는 간단한 인스트럭션을 주죠. 네, 이제 이렇게 요령을 알려주는 거. 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산책, 숲에 가서 산책을 해요. 네, 지금은 이제 공감이 있는 성수동에 있는데요. 네, 성수동에 서울숲이 있어요. 네, 서울숲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 1시간 반쯤 걸려요. 네, 1시간 반쯤 걸리는데 거기를 걸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만 하고 네.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거죠.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정말 그랬겠네요. 뭐 이 정도 말만 하고 예. 그건 해도 되고. 예,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대가 얘기를 더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자님처럼 이렇게 예. 네. 진행자님은 저한테 질문을 하지만 질문도 안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그냥 어떤 마음을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라고 하고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듣기만 하고 그러셨네요. 네, 그러셨군요. 뭐이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은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하고 마음이 튜닝이 되면은 이제 네, 그때부터는 표정도 나오고 막 이렇게 액션도 나오고 이제 말투가 바뀌잖아요. 네, 눈빛도 바뀌고. 네, 네.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깊이 얘기하고 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속이 시원하다라는 얘기를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그쵸. 왜냐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한테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보통은 다 예. 네가 또 그러는구나. 예, 또는 예, 뭐 예. 그게 문제야. 예, 라든가 예, 뭔가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그쵸. 예. 그렇군요. 아니, 일단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죠. 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결혼하신 커플도 있고요. 네. 극적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요. 전문 심리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네. 가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상담자 선생님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권할 때도 있고요. 네. 왜냐 그러면 심리 상담사 앞에 가면은 혹은 뭐 정신과 의사 앞에 가면 주눅이 들잖아요. 네. 혹시 내 마음이 들킬까 봐. 네. 근데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네. 예. 내가 얘기할 때는 내 얘기 들어주겠지. 그다음에 이제 저 사람 얘기할 때는 나도 되게 들을 수 있고 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때는 정말 못했던 상담자한테는 못했던 말들을 여기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맞아 이게
그 사람의 파장이 다 다른데 네. 예, 누군가 그 파장에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이 예, 있을 수 있겠구나. 뭐 훈련되신 분들이 그걸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우연이라도 그게 될 때와 그 파장이 파악이 안 될 때에는 그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파장을 맞춰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하게 되고 뭐 혹은 남성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술도 안 마시고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럼 예. 그 들어주는 분들, 예. 들어주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 인스트럭션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거 알려주세요? 간단해요. 네. 중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충고나 조언이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무슨 마음에서 저 얘기를 하는가가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는 질문만 해라. 질문만 하지 뭔가 내 판단을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이 얘기 이외에는 안 하죠. 간단한 질문은 해도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를 네. 질문하는 방식이죠. 그때의 뭐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다 뭐 그러는데 근데 그때 친구가 또 다른 친구는 없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맞아요. 그때 내가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친구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친구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다른 친구하고 사이는 지금 어때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 듣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실수했어요. 이런 분은 없고 다 잘했어요. 잘 듣고 왔어요. 이러시나요? 실수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네, 아니 처음 듣는 사람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는데 그 얘기하시는 분이 저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해줘요. 뭐 그렇게 갔다가 다투고 오는 분은 없는 거군요. 예. 그리고 정말 이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정말 조언하고 충고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물어봐요. 끝날 때. 그러면 이제 그 들어주시는 분이 자꾸 저한테 조언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른 분하고 같이 얘기할 생각이 있냐 물어보고 아니요 저는 여기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더 오늘 못 하겠어요라고 뭐 어떻게 상처를 받았어요라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얘기 다 하고 나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텐데 더 하실 생각 있냐 그러면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존중합니다. 끝을 낼 때도 있고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다시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다시 산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들어주려고 산책을 하셨다가 조언을 했던 그분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나요? 그럴 때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어떤 마음이셨냐라고 또 물어보고. 또 그렇게 그 마음을 들어드려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마씨의 노래 부를까요? 함께 듣겠습니다. 아마씨의 노래 부를까요?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먼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릴레이를 실천하는 곳 치유활동가 집단 공감인의 하효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사실 치유라는 게 막 딱 정해져 있어서 여기까지는 치유고 여기는 아직 치유가 안 된 거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라고 치유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늘 사회생활 혹은 이런 관계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마음을 보여주는 과정? 뭐 이 정도? 그러면 설명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본인이나 타인이 보기에 치유가 됐다. 본인도 나 치유가 됐어요. 혹은 타인도 얘는 된 것 같아. 어떤 선일까요? 어떨 때? 상대의
말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들릴 때 내가 네. 치유가 됐다라고 느끼는 게 예,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음. 내 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나 혹은 뭔가 삐하고 서는 느낌이 안 들 때, 네. 예, 그럴 때죠. 그리고 내가 쉽게 얘기를 꺼낼 수 있을 때, 네. 그 두 가지죠. 뭐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빨리빨리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상태이고, 그건 뭐 그때그때 다르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이 불편할 때는 모든 상대방의 말들을 좀 불편하게 그렇죠. 받아들이고 예, 예. 자신이 그걸 갈등으로 규정하면 갈등이 되는 거고 그렇죠. 본인 마음이 편할 때는 사실 좀 갈등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이 들릴 때 편안하게 들릴 때 그렇죠. 요거를 예, 예. 치유됐다. 뭐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사회는 치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올해 90이신데요. 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에서 태어나셨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으셨어요. 네. 군사 정권을 겪고요. 네. 산업화가 일어나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저희 어머니의 네. 정신 마음 상태가 마음이 얼마나 바쁜 세월을 살아오는지를 제가 한번 우연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네. 정말 마음이 바쁜 시절을 살아오셨구나.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AI 시대로 가잖아요. 또 네. 지금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상대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 약간 아까 그 속마음 버스에서 말한 3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가 말하지 않을 때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어려워요. 예, 어렵죠. 네. 예. 근데 그러지 않은 때에 네. 그 3분 사이에 충고할 말과 좋은 거 평가 판단이 빨리 일어나야지 네. 유능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약간 속도를 늦춰야 할 때 네. 모든 일에 다 늦출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늦춰야 할 타이밍이 있어요. 정말 상대가 힘들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에는 이제 그 느린 템포로 상대와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그래야죠. 그러니까 예.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속도를 늦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는 지금 갈 수 없고 늦게밖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빨리는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느리게 가는 그 템포로 같이 들어가 줘야지 네. 거기에서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네. 서로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때라고 근데 누군가 알아차렸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시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것은 그 방법을 가르치고 그 프로그램은 그 시간을 내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지만이 진짜 마음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자신을 그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뒤로 숨는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떤지 상대방이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네. 거죠. 내가 나를 표현했는데 네. 평가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잘 네. 표현해야겠다라는 네. 마음이 늘 있어요. 네. 늘 평가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은 뭐 이렇게 종이가 구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네. 나는 지금 뭐 이런 그냥 종이에요. 접힌 종이에요. 라고 네.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겨진 종인데. 네. 그 구겨진 건 또 어떻게 구겨진지를 다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카드를 보여주면서 네. 네 감정이 어떠냐라고 너 느낌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에게 안전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감정이 진짜 감정이 어떤지를 그게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개 섞여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카드에 한 50개 정도의 감정이 있으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죠. 아. 그런 훈련들, 그런 시간을
안전한 공간, 네.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대표님,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평가 사회로 간다고 느껴지는 게 별점이거든요. 네, 이제 모든 게 다 네, 별점으로 별 5개인지 별 네. 1개인지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아주 어린 친구들이 네, 엄마 저건 별 몇 개? 이렇게 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네. 저 사람은 별 5개, 이 사람은 별 1개 네, 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없을까요? 세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개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야 할 때는 그러지는 말자라는 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늘 평가하고 효율이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굳이 빠져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 흐름을 네. 계속 유지하다가 네. 보면은 내 영혼이 너덜너덜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좀 평가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냥 내 영혼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네. 있는 그대로 누군가랑 나누고 싶을 때, 네. 내가 너무 평가에 시달려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때, 그때마저도 평가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받지 않고 서로 어떤 식으로 그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백업으로 네.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네. 아니 게다가 그 마음을 늘 진심을 늘 가지고 다니면요. 네. 그리고 마음을 안 갖고 온 사람들, 영혼 네. 없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좀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네. 마음을 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맞아요. 네, 오히려 집에만 두고 있다가 집에만 가서 장착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더 건강한 것 같고 맞아요. 늘 장착하고 다니면 네. 금방 달아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갖고 다녀야 될까요? 가지고 다니는 게 좋죠. 네.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네.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세상도 많이 보이고 네.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잘 써서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 수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 제대로 쓸 수 있게 마음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 놔야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묻어 놓으면은 네. 정말 기뻐할 때도 뭐 정말 슬퍼할 때도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죠. 네. 그래서 가지고 다니지만 상처받지 않도록 네. 어떨 때는 보호하고 네. 어떨 때는 내가 활짝 열어서 상대의 마음도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래야 속도가 늦춰져요, 세상에. 네. 안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안 가지고 도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면 세상이 점점 더 빨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집에 두고 왔거나 혹은 창고 속에 집어넣었거나 혹은 지하에 파묻었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세상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그런 것도 좀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네. 좀 나라도 버텨야 돼요. 네. 그럼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 마음에 그냥 계속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해서 지금 저 사람이 저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거나 저런 태도로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나 혹은 저런 음성으로 나를 만나고 있을 때 과연 그게 어떨 것일까 어떤 건가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나 눈빛을 가지고 내가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그 사람의 태도나 말에 충고나 조언이나 뭐 평가나 판단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를 만나고 있지 혹은 정말 나를 만나고 있기는 한가 나도 안 만나고 지금 혼자서 괜히 이렇게 막 골몰한 생각에 빠져 있거나 혹은 감정에 빠져 있거나 뭐 이런 고민에 빠져 있거나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이제 대체로 얘기가 막히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자꾸 대화가 끊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에 좀 더 접촉하기보다는 표정을 보니 별로 그렇게 편치 않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빨리 도와줘야겠구나. 그러면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 사람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지라고 추측을 하고 이게 앞서 나가는 거죠.
예, 네. 푹 들어가는 거죠. 네. 말을 끊고 들어가거나 감정을 탁 자르고 들어가는데 그게 다행히 성공을 하면은 빨리빨리 이게 이제 해결이 돼요. 네. 혹은 빨리 접속이 되고 네. 빨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안전한 방법으로 해보자. 네. 사실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각자 다른 주파수로 살다가 그렇죠.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상대방의 주파수에 딱 맞춘다는 게 그 평범한 사람으로는 힘들잖아요. 예. 네. 예.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힘든데 일상에서 늘 그걸 하지 않으면 늘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힘들다는 건 동의해요. 네. 동의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때 삶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네. 이렇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상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랑 같이 있지만 음. 같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 없는 보통 그렇죠. 이렇게 느껴질 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대답은 하고 있고 말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또 네. 그 마음은 없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는 삶의 시간이 네. 너무 많은 세상을 네. 살고 있잖아요. 네. 안 그러면은 상대에게 미움을 받거나 혹은 뭐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질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연습들은 잘 돼 있는데 그 반대의 연습들은 네.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네. 이 공감인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치유를 받은 분들이 어떤가요?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주로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초창기에는 주로 40대 전후반의 여성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남성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후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네. 우선 집에 가서 이제 이 공감인에서 배운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면은 가족들이 다 의심을 해요. 처음에는 왜 이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 남자가 혹은 저 아빠가 뭐 이 평소에 안 쓰던 방식으로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뭘 그리고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이런 게 익숙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네. 대부분의 40대 남성들은 이제 업무 영역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혹은 네. 뭐 직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되어 네. 있는 삶의 태도 혹은 네. 대화의 방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그래서 집에 가서 늘 그렇게 하잖아요. 여태까지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은. 네. 애를 쓰고 뭐 이런 방송 같은 데서나 혹은 뭐 이런 강연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을 받긴 하지만 네. 그게 되게 짧잖아요. 네. 짧다 보니까 그게 익숙치 않고 또 그게 또 뭐 들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또 안 되죠. 어색하고 네.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저희는 한번 하면 5주 연속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몸을 좀 익을 때까지 네. 하게 되고 또 근데 같이 하는 분들하고 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몸에 스며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바뀌는 시간이 되고 더욱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심받다가 네.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정말 받아들여줘야 되나? 가족들이 네. 진짜. 네. 그리고 직접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네. 왜 난 이전에 몰랐던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시 내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거예요. 네. 그냥. 마음의 속도 늦추는 건데 네. 늦추고 상대의 뭐 마음에 내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건데 그 간단한 걸 내가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았단 말이야. 뭐 이런. 근데 이제 예.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예. 같이 훈련을 해나가시면서 그걸 유지하시는군요. 한 그렇죠. 5주 정도. 네. 네. 6주, 5주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치유 릴레이로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인이 되셨어요? 지금 참여하신 분까지 다 포함하면 한 5,000명 가까이가 참여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국가에 치면 뭐 지금 얼마나 퍼졌는지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이제 공감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연인원을 치면 5천 명 가까이 된다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처음부터 이 공감인 음. 이런 이게 적합하게 잘 되셨나요? 아니면 또 집에서 어떻게 시도해 보셨나요? 저도 그러니까 우연히 이 프로그램인데 참여한 네. 경우죠. 참여했다가 이 프로그램 만들어진 게 2013년인데 그때 네, 정혜진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드시면서 네. 초청을 했어요. 같이 네.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참여자로 참여를 했던 거죠. 네. 해보고 이거 어렵지 않게 사람들에게 서로 소통하고 네.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들어가지고 그럼 이걸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거고 네. 하다 보니 뭐 대표까지 된 거죠. 예. 그때 가족들은 이제 처음에 하실 때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비슷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하면서 두 가지 과정을 겪는데 하나는 참여자로 이렇게 이제 경험할 때와 그다음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참여자들이 직접 약간의 훈련을 더 받고 진행자로 네. 이제 아까 치유 릴레이라게 그런 건데요. 참여자가 진행자가 되는 케이스인데 진행자를 하면서 더 많이 몸에 습득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할 때는 잘 안 보이지만 남이 잘못한 건 잘 보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다시 이제 배우게 자기를 되죠. 들여다보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이게 스며드는 과정이거든요. 네. 스며드는 과정이고 뭐 지금은 잘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잘 스며들어 있다가 네. 어떨 때는 또 예전에 하던 방식. 네.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바쁘게 네.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빨리 가장 경제적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늘 몸에 배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 네. 쉽게 되진 않아요. 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예, 사실 위험 네. 하루아침에 바뀌면 위험하죠. 오히려. 네, 천천히 바뀌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뭐 딱히 사실 누구나 훈련하고 연습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치유 활동가가 되려면 좀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 평소에도 좀 요래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예, 특별한 자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단지 마음만 있으면 돼요, 네. 정말. 내가 상대하고 진짜 좀 친해지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 마음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싶고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네.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면 네.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공감인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공감인 치면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다 안내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맞으면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이 안 될 때는 마음 쓴 프로그램